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완화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국내 증시 전략 후강의 흐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20원대로 하락 안정된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기대감이 증시에 힘을 불어넣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88% 오른 2,477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장 대비 소폭 오름세로 출발해서 점차 상승폭을 키워나갔는데요. 오늘 상승장은 기관 홀로 주도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900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13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는 팔자세를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5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가 4% 넘게 올랐는데요. 바로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예외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는 강세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0.41% 오른 711선 기록했는데요.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뒤 약세 전환해서 장중한때 0.62% 밀리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에서 지수 상승은 개인 투자자가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12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HLB 저점을 찍고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알아볼까요? 먼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업 전환과 M&A 추진 소식에 로봇 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원산업, 장중에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동원 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식품 사업을 키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구조산업은 중복산업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장 신뢰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 투자 불패의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어제 네. 첫 방송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네. 어제 짚어주셨던 HD 현대일렉트릭이 하루 만에 강한 양봉으로 전환했잖아요. 네. 오늘 두 번째 방송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 그럼요. 예. 그럼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주식 투자를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도 뭐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제 경우에는 저를 아시는 뭐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제 좀 급등할 우량주를 하루 전에 혹은 이제 이틀 전에 길어야 뭐 이틀 전. 근데 그때 이제 매수하는 거로 좀 네.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우량주로 해서 저처럼 이렇게 급등할 주식을 잘 찾아내는 전문가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당장 뭐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코스피 물론 좋았죠. 그런데 전 섹터 중에서 그 AI 전력 인프라 쪽이 무려 4.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가장 크게 오른 그런 대형주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자동차도 물론 좋았지만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한 뭐 3% 초반대. 근데 오늘 AI 그런 인프라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루 전에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갖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 우량주를 이제 하루 전에 이렇게 매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뭐 수천 분, 수만 분께 공식적으로 이렇게 추천해드린 그런 종목들이 수익률 탑 상위 5개는 다 100%로 넘어섰고요. 정말 되게 핫한 주식들만 있죠. 그리고 이제 핫한 주식들을 한 번이 아니고 되게 여러 번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6번, 공식적으로 6번인데 그 외에도 뭐 포함하면 한 10번이 넘을 것 같아요. LIG 넥스원도 한 3번 정도 제가 이제 알려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번, 그리고 보르노이도 2번, 테크윙도 한 6번 정도 제가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잡아드렸습니다. 잘 아는 거를 최대한 잘 공략을 갖다가 하는 편입니다. 잘 모르는 데 가서 괜히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주죠. 대형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을 그러면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났느냐,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좀 보시면 시간이 있습니다. 8시 40분에 저하고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공부방에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HD 현대일렉트릭을 아침에 이제 좀 높게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프리마켓에서는 한 30만 9천 원, 뭐 그 정도의 전일가 대비해서 한 1% 정도 높게 형성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따라 들어갈 게 아니고 30만 원에서 30만 5천 원을 이제 매수할 가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가격이죠. 여기가 이제 30만 5천 원이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30만 3천 원까지 그리고 바로 낚아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투자 유형을 보통 스윙 투자라고 합니다. 스윙 확 낚아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짜릿합니다. 마치 그 낚시에서 대어를 낚듯이 이렇게 대형주로 스윙 투자를 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뭐 소형주,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그러는데, 대형주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흔들림이 없이 편합니다. 무슨 이제 CF 광고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대형주 트레이딩에 나는 좀 이제 손해 보는 거 싫다, 나는 정말로 좀 돈을 갖다가 정말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 방송을 잘 보시고 저하고 함께, 만약에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에서 이제 함께 하시면 더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 자, 여기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이제 TV에서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뭐 100명이면은 한 99명, 98명 정도는 이렇게 막 오르고 있는 주식을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LIG 넥스원이 비교적 큰 장대 음봉이 하나, 둘, 세 개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이. 제 손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장대 음봉이 3개 나왔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추천을 잘 안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방송에서 막 몇천 분일지 몇만 분이 보는 방송에서 당장에 내일 만약에 주가가 급락하면 욕먹을 텐데 라고 해서 이런 주식 추천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은 LIG 넥스원을 보시면은 또 이때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가격이 얼추 한 며칠 전에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급락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럴 때 또 여러분들께 또 방송에서 추천을 갖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제가 신호로 드린 부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3일 동안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가 하나, 둘, 셋. 그 다음 날 17만 원 하니까 17만 원이 16만 뭐 9천 원인가, 그때가 저가입니다. 그러면 17만 원 매수가를 갖다가 딱 찍고,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단기적으로는 27만 원까지 갔어요. 17만 원에서 27만 원. 그러면 주당 10만 원 번 거죠, 그렇죠? 1,700 하셨으면은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대형주에서 수익이 나신 거고, 궁극적으로는 32만 원이 갔기 때문에 90%가 상승을 한 겁니다. 네. 작년에 시장 되게 안 좋았는데 90%의 수익이 순식간에 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앞에서 보셨던 그 타이밍, 여기서 보시면은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셨으면 바로 양봉이죠, 그렇죠? 쭉 올랐습니다. 어디까지 올랐느냐? 한 22만 원, 21만 5천 원부터 해서 이때도 이제
여기서는 가격이 잘 안 나오는데 32만 원입니다. 주당 또 10만 원 또 수익이 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로 조회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주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의 관점과 그런 부분,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주식은 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샀느냐 못 샀느냐, 그거는 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럼 주식을 잘 못 산 거죠, 그렇죠? 불안한 거죠.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오르면 또 팔아야지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주식은 사고 나면 아유 그래 뭐 회사가 뭐 방사능으로 돈 잘 번다는데 뭐, 그리고 비공도 그렇고 미국이 뭐 막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데 뭐, 그러면 이제 이런 주식을 사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아이 좀 빠져라 그냥 더 사버리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다, 너무 편하다, 그냥 그러세요. 주식이 이렇게 편한 거였어? 어떻게 그렇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으로 그치면은 그게 이제 그래 장님이 문고리 잡을 수 있지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는 거죠, 그렇죠? 잘 가던 주식이 21선을 갖다 그냥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주식 갖고 있으면은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때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주를 알려드렸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막 하락하고 있는데 또 그럼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뭘 보고 도대체 주식을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차트로는 전혀 견적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보셨던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예요. 여기. 그 뒤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차트가 지금 좀 약간 뭉개져 보이는 겁니다. 자, 음봉 3개 나오고 앞에서 보셨던 그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고, 그러면 다음 날 기분 좋게 한 3일 동안 수익 내고 또 가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가격이 이것도 한 주당 돈 많은 수익 났을 거예요. 한 20% 수익 난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얼마까지 갔느냐? 11만 5천 원까지 139%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로템이죠. 또 다른 타이밍도 이때예요. 주가가 이제 뭐 한 6만 원, 뭐 7만 원 갔다가 주가가 급락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다음 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7%짜리가. 그 다음에 좀 내렸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면 이런 그 주식, 이런 타이밍을 정말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불과 3주 만에 수익률이 90%. 크래프톤도 이렇게 급락했을 때, 그럴 때 방송에서 공략주로 말씀드린 때 그 다음 날이 저점,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알테오제는 제가 6번을 갖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다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그 공부방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종목들을 갖다가 수익을 드리느냐면, 지금 그 보로노이라는 종목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등을 갖다 한번 하고 그러고 내려왔을 때, 이날이 이제 한 5% 하락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날 22% 급등하고 한 3, 4일 또 올랐죠. 보시면 오전 8시 28분에 전일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30%가 수익이 났죠. 그리고 이제 매도는 보시면은 보로노이 15만 원에 매도합니다. 수익률이 33%가 4일 만에 난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요건 지금 이제 5분 차트예요. 5분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후 1시 27분에 이렇게 신호 드렸고 42,000원, 3,000원 여기 사이에서 한 30분 뒤에 VI가 2번 걸리면서 120분 사이에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가 하루에 8% 오른 날, 이때도 제가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전문가들이 많지만 사실 근데 그중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알바생을 뽑아도 보통 그 경력을 보는데 전문가는 도대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1위, 2위 하는 그런 증권회사에서 한 20년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익을 따지는 이렇게 증권사에서 회사 돈으로 해서 또 이제 MBA도 뭐 보내주고. 그러니까 좀 글쎄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사실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검증된 사람하고 함께 주식을 갖다가 배워나가면은 좀 편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함께 하실 분들은 이제 그 화면 하단에 QR을 찍고 공방에 오시면 저를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왔습니다. 어제 짚어주셨던 HD 현대일렉트릭 하루 만에 급 반등세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급등주의 타이밍에는 늘 현성찬 전문가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선 테마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주목을 받았고 표적 항암 테마는 임상 실패로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전선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에 700조 원의 AI 인프라를 직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에 필요한 전력망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커졌는데요. 특히 전선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망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내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더해졌습니다. 결국 글로벌 투자 확대와 국내 정책 지원이 맞물리면서 오늘 전선 테마에 강한 수급이 집중됐던 하루였는데요.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온전선 11% 상승하면서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8%, LS 일렉트릭도 5%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표적 항암 테마 짚어볼 텐데요.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의 핵심 신약이 이번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폐섬유증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던 만큼 실패 소식에 투자 심리가 크게 얼어붙었는데요. 게다가 이 종목은 지난달부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임상 실패는 상장 유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은 급감했고 기대를 모았던 기술 수출마저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회사의 생존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건데요. 결국에 임상 실패와 기술 실패가 이제 맞물리면서 오늘 표적 항암 테마 전반에 약세를 불러왔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오늘 하한가로 마감했고요. 최근에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퓨처캠, 환자 수가 적고 평가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했던 전선 테마와 약세를 기록한 표적 항암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테마는 일단 AI 그 인프라 쪽입니다. 오늘 이제 그 ETF 섹터 중에서 AI 인프라가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고요. 4.9%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일단 그 AI 인프라 쪽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딥시크 사태 이후에 AI 쪽에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인프라 쪽은 오히려 전체적인 수요는 늘어나는 거로 봐야 되지 않느냐. 괜찮을 거다.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우려가 오히려 이제 어떤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 전망을 이제 오히려 억누르고 있던 거죠. 자, 근데 지금 차트로 보시면 사실 지금 부담이 없어요. 지금 종목들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의 전력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잘 아시죠, 그렇죠? 네, 잘 아시는데 우리 지금 뒤에서 지금 이 사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일단 웬만하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딱 되면 좋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봤을 때 아, 그래. 뭐 그쪽은 투자도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납득이 돼야지 실제로 그게 설득력을 갖고 그 주식이 상승 동력을 갖다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사실 미국과 유럽이면 흔히 말하는 이제 국영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이 되게 오래된 선진국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뭡니까? 전선이나 그런 게 이미 다 거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게 없는 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런 전력을 갖다가 생산하거나 그런 부분을 공급해 줄 회사들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할이 지금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따지고 보면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아니면 LS 일렉트릭 같은 회사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생산 캐파들이 풀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뒤에 사진에 보셨던 트럼프 초기에 그런 AI 인프라 강조했던 그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한국 전력 기기 업체들의 그런 약진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어제 대신증권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죠. 2030년 초중반까지 이런 부분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수요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니즈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쪽을 갖다가 지금 사실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잘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또 그런 부분을 갖다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사실 뭐 당일에 이렇게 대형주에서 수익률을 갖다 뭐 5% 수익 내고 사실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차트로 보시면 사실 별로 부담이 별로 없어요. 이게 사실 지금 45만 원에서 지금 이제 뭐 30만 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불과 한 2달 사이 만에 고점 대비해서는 3분의 1 이상이 지금 없어졌다가 지금 이제 약간 상승하고 있는 축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목표가를 갖다가 단기로 35만 원 정도는 무리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고 뭐 일단 뭐 내일이나 뭐 모레라도 좀 약세가 온다. 그러면 좀 뭐 매수 관점으로도 봐줘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전력 관련주들 이쪽은 제가 또 계속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AI 전력 테마 짚어보고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700조 원의 AI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어제 짚어주시고 4%가 넘는 강세를 보인 HD 현대일렉트릭 투자 전략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미국에서 바이오 산업 부흥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트럼프의 수혜주로 바이오 테마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종목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키워드를 기술 수출 그리고 이제 금리나 관세 영향.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가 사실 금리하고 큰 상관이 있을까? 원래 예전에 제약주 뭐 이제 그때는 사실 바이오가 금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뭐 금리가 뭐 높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기약을 안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제약 쪽은 약간 좀 생필품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금리와 연관이 없었는데 지금 바이오텍은 아시다시피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의 수요가 좀 더 좀 편하게 융통을 할 수가 있겠죠. 저금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금리의 대표적인 그런 수혜주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다시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갖다가 만지작거리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이제 다음 달 7일이죠. 다음 달 7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금리 인하로 나올 가능성이 벌써 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카드를 좀 만지작거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이오를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만한 그런 바이오를 갖다가 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침체장에서 이제 많이 급등한 ABL 바이오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희 공부방에서 말씀드리고 한 3일 만에 한 5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네, 요런 대형주에서 이렇게 또 급등을 한 케이스가 나왔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고 또 오늘 또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브릿지 바이오 이제 그 이상 실패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상당수가 좀 바이오 쪽이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또 그 반대급부에는 그 전력이랄지 아니면 뭐 자동차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았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갖다 보인 부분이 바이오 쪽에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관련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펩트론은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말씀드린 때가 이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50%가 아니고 한 60% 정도가 급등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형주에서도 참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 사실 이런 대형주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주식을 들어갔어요. 진짜 무슨 정치 테마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야, 이거 시가총액 뭐 2조 정도 되는 그런 대형주인데 그래 좀 뭐 가져가 보자. 왜냐면 이제 이런 쪽에서는 한번 또 터지면은 또 이제 수익률이 놀랍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온 거죠. 60%가 3일 만에 올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어제 사실 시그널이 요게 이제 일종의 매도 시그널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좀 말아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급등한 주식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또 이제 모멘텀이 없는 주식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당장 내일이라도 좀 이렇게 하락세가 장중에 의미 있게 나오면은 또 공략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처음 하락을 하니까 어떤 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알테오젠을 갖다가 살 때만 하락을 하냐를 얘기하시는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제가 알테오젠의 상승에는 항상 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알테오젠 지금 상승하는데 뭐 당연히 알테오젠은 이번에도 매수했습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막 이때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드디어 그래가지고 달려들어 막 그랬다가 물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뭐 이 시기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냥 수익이 다만 이제 이번에는 비중을 갖다가 크게는 안 들어갔는데 뭐 당장에 좀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면 좀 비중을 좀 실어서 좀 갈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테오젠이 사실 이제 그동안 3개월 동안은 제가 이제 뭐 이런 시점만 사실 공략을 했었잖아요. 폭락이 나왔을 때. 그런데 지금은 조금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적어도 이제 매도는 한 이 정도 언저리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도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계속 불안불안하다 그러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도 또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피로도가 있긴 한데 그런데 또 뭐 언제든지 또 이렇게 좀 괜찮은 눌림목이 나오면 또 공략을 해볼 생각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종목도 약간 좀 불안감도 있고 또 그리고 더 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이렇게 한번 타점들이 궁금하시다 또 하는 분들은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력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부각받고 있는데요. 오늘장 관련주로 펩트론과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테마 로봇 테마 올라왔는데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장 두산처럼 대기업에서 계속해서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일까요?
예. 저는 뭐 일단 그 대장주를 대표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자, 일단 지금 그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딱 한마디로 수긍이 딱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헬릭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로봇을 갖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혹은 TV에서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어떤 그 이제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뭐 음식료도 있고 음식도 있고 또 그리고 다른 것도 많겠죠. 그렇죠? 근데 두 대의 그런 로봇에게 너네가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가 장본 이 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둘이서 하나는 이제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빼가지고 건네주고 한 명은 이제 한 명? 예. 또 한 대는 이제 냉장고에 그걸 갖다가 하고 또 그리고 어떤 물건은 거실로 옮기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휴머노이드가 진짜 우리 실생활에 다가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 달에 한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매월 혹은 뭐 4, 50만 원 정도를 내고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를 이제 네, 한 대를 갖다 가정에 두면 그러면 AI로 대화도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저는 돈만 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인생을 갖다가 그냥 뭐 즐기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외의 일들은 휴머노이드가 해주고 그런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뭐 가사 도우미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한 달에 3, 400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중국의 그런 그 로봇 회사의 그런 CEO가 말한 것처럼 진짜 앞으로 한 5년 내에 잘하면 각 가정에 휴머노이드가 한 대씩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우리가 로봇 테마는 여전히 계속 관심을 두고 잘 봐야 될 그럴 대상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기업들은 먼저 지금 냄새를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빅테크 쪽에서 메타도 그렇고 엄청나게 결국 뭐냐면 AI의 정점이 결국은 휴머노이드다. 이런 부분에 다들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예상보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빨리 도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국내 로봇 기술력이 늦었지만 그래도 속도는 되게 빠르다.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 협동 로봇 그런 쪽에서 사실 순위를 되게 빨리빨리 치고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뭐 4위, 3위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030년에는 이제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뭐 이어가지고 빅4로 갖다가 기대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대기업과의 협업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중심에 그냥 로봇을 갖다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뭐 아시다시피 폭락장에도 손절이 일체 없었고요. 그리고 100%다 이익 실현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다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뭐 어제 오늘 매수한 거는 매수가 부분에 물론 있는 것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약간 힌트를 드리면 반도체예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조만간 반도체가 한번 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폭락장에도 손절 없고, 그리고 다 이제 100% 이익. 그럼 사실 이런 장에서 손절이 없다. 그리고 100%다 이익이다. 드물죠, 그렇죠? 근데 뭘 샀느냐? 레인보우 로보틱 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9만 원에 1차 절반 이익 실현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15% 수익률이 한 뭐 4, 5일 만에 그냥 나온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아, 정말 주식 투자가 이렇게 마음 편한 거였냐?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전혀 떨림이 없어요, 주식이. 그냥 툭툭툭 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업종 대표주가 가는 업종 대표주 거기에는 항상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로봇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타이밍, 뭐 로보도 그렇고 TXR도 그렇고 오늘 또 이제 많이 나온 그런 로봇 관련주들도 결국은 다 대부분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세 테마 AI 전략과 바이오 그리고 로봇까지 세 가지 강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급등주의 테마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기법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장중에도 인사이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적은 손실과 높은 수익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염원일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주식을 하는 대표적인 패턴이 텐베거 주식을 이렇게 급락했을 때 사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좋은 주식들을 위주로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법이 이 기법입니다. 급락하는 주식의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는 어딜까? 이게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오작교 기법이라고 지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면은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견호와 직녀가 이렇게 어느 순간 서로 뭐 싸웠거나 뭐 무슨 외부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이제 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김없이 만나는 날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작교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주식이 보통 상승 추세나 횡보 추세나 하락 추세를 갖다 보통 패턴을 보이는데 그 패턴을 잘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탈을 갖다가 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뭐 시장이 폭락을 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떤 이 추세를 갖다가 이탈했을 때 그럴 때 그걸 포착하는 방법이 요 기법입니다. 자, 이 기법은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PDF 파일을 갖다가 드리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기법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오작교 기법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보시면은 100% 이런 수익이 나올 정도로 되게 좀 파워풀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앞에서 뭐 가장 처음 보여드렸던 뭐 넥스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기법으로 포착을 해낸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수익률이 6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가 단 5거래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상승을 합니다. 5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익률들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시면은 이제 네오셈 같은 거는 막 상한가가 나오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AI 대표주였었죠. 그렇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 가파르게 이탈했다. 다시 추세에 합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작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가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절을 제가 이제 거의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식을 갖다 기본적으로 물리지 않을 가격에 손해보지 않을 가격부터 매수를 해가기 때문에 그래? 빠져? 그러면 뭐 더 사지 뭐. 저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 빠지면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왜냐하면 자신 있고 분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런 주식은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금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죠? 비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면 빠질수록 저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특별한 악재 없이 얼마 전처럼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여기서 많이 나왔겠죠. 그렇죠? 특별한 악재 없이 시장 때문에 급락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격도 보통 5일 이격도 보고 60분 이격도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격도가 95 이하에 있을 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그 손실이 없는 그런 투자 뭐 손절매를 제가 보통 하는 거는 100번 투자하면 한 번, 2번 정도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손절을 갖다 한다고 그래도 뭐 수익률이 뭐 손절률이 뭐 한 마이너스 뭐 한 6%, 7%그 정도고 나머지는 다 수익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중대형주로 이렇게 고수익을 갖다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리는 종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중대형주로 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잘하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장이 돌연 하락하는 장, 급락장 이런 데서도 방어를 갖다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그럴 때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 올 수익 그리고 폭락장에서도 손절은 일체 없었고 뭐 이런 시장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월에 한 30종목이니까 하루에 한 1.5종목, 2종목은 꾸준히 하면서 계속 수익을 실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잘 버텨요. 폭락할 때에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좌의 잔고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감소를 하느냐 아니면 증가하더라도 변동성이 크냐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폭락해도 하락폭이 되게 작거나 약하게 상승하고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되게 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그 차트 뭐 PDF 여기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의외로 이게 양이 되게 방대합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100페이지 되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챕터 1과 2는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그 차트 책을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한 부분이고 챕터 3하고 챕터 4는 제가 이제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실전 기법들을 갖다 넣어놨어요. 보시면 이제 수급 비법도 있고요. 그래서 수급을 갖다가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낙주 매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스윙 투자하는 법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MACD 오슬레이터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일반 시중의 책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통 일반 시중의 그런 자료나 아니면 책이나 그런 데에서는 뭐 주로 이제 다이버전스 정도만 다루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MACD 오실레이터의 핵심은 다이버전스보다는 오히려 이제 힌지나 뭐 리테스팅 그런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자료에는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내가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좀 핵심을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자료를 갖다 보시면서 하시면 아마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오작교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왕이 될 광세주 왕자의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기법에 대한 내용을 방송에서 다 전하기는 어려워서 기법서에 대한 내용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민주당에서 원전 사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수혜주로 올라왔는데요. 맞아요. 계속 지켜봐도 될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이 좀 기회를 한번 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약간 좀 두 가지 좀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민감 국가로 이제 사실 그 지정이 됐다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그 SMR 쪽에 진출을 갖다가 한다는 부분이 약간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정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조정이 제가 보기엔 매수 기회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그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목표가를 이제 33,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글로벌 가스 터빈 쪽의 공급 부족이 되게 심하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원전, SMR 이런 부분들 되게 뭐 잘 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그런 그 매출 품목이 가스 터빈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지금 글로벌 공급 부족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뭐 물 들어왔다. 그냥 노만 저으면 된다. 지금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고 또 이제 많은 분들께 좋은 타이밍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좀 이제 약간 좀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체코 원전 본계약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일단 상반기 내에 마무리가 무리 없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연내 이제 그 SMR 수주
그리고 이제 한미 간 원전 협력 이제 이런 부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엇보다 이전과 달리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오늘도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실리주의 그런 쪽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성장 동력으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차트로 왔다 이제 이런 뉴스는 이제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사실 그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수가를 갖다가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종가보다는 한 2, 3% 낮은 가격에 제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이제 애프터마켓은 또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뭐 내일이나 모레나 약간 좀 눌림목을 줄 때 그럴 때 좀 공략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불페어 아이콘답게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현성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특히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 강세 속에서 최고 175%까지 오름세 보여줬고요. 카페24도 짚어주시고 150%에 육박하는 강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 여러분도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AI 전력 테마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700조 원의 AI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주로 전력 설비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HD 현대 일렉트릭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바이오 테마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바이오 산업 부흥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국내 기업의 기술력도 함께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갔던 펩트론, 현재 첫 눌림목 매수 기회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는 로봇 테마 올라왔는데요. 삼성과 현대차에 이어서 오늘장에서 로봇도 두산도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로봇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는데요. 한미 원전 협력이라는 이슈와 함께 민주당에서도 관련 사업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수가는 23,500원, 1차 목표가는 26,500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